네, 정의용 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미국에 갈 때까지만 해도 미국 대화가 이렇게 급속도로 진행될지는 몰랐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만나자고 한 것도 뜻밖이었다고 하는데요. 김정은의 제안, 트럼프의 수락, 이렇게 전격적으로 결정된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두 쪽으로 양쪽으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김정은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거칠 것 없는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재와 압박에 처해 있고 네. 뭐 민심은 굉장히 안 좋다고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3월 말이면 이제 선제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간이 급하죠. 김정은으로서도 이게 이제 언제 또 얻어맞을지 모르는 일이고 사실 또 어떤 측면이 있었는가 하면 외국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 트럼프가 과연 북한을 칠 것이냐. 아, 공습을 할 것이냐. 그런 거를 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시간이 급했고 네. 또 미국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 승부사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북핵 문제 해결하겠다. 네. 그리고 뭐 끝까지 해보겠다. 또 뭐 햄버거를 먹으면서 대화를 할 수도 있다. 요게 또 중간선거가 또 11월 달 해서 또 시작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두 사람이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 한국 정부의 역할을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이 중재 외교에 대해서 크게 사실 기대를 안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간 서로 싫어하는 두 사람을 마주 앉히게 하는 거니까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정의용 안보실장 저는 그 외교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은데 네. 가서 워딩들 한 거랑 보고 또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 했던 거랑 보면 처음 우려와 달리 네. 아 저 안보실장이 참 외교력 있게 잘 끌어냈다. 네. 정말 지금까지는 성공적이다 싶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 김정은의 공포, 그 미국 트럼프의 미국이 실제로 공격을 해올 수 있다는 공포를 말씀하셨는데 또 대북 제재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그렇죠. 측면에서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금 대북 제재가 심화돼서 사실 군대한테도 지금 쌀 배급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군대보다도 김정은한테 더 중요한 거는 국가보위성인데 이전 국가안전보위부. 네. 국가안전보위부도 지금 10월, 11월 달부터 배급이 원활치 못해서 줬다 안 줬다 한다는 거거든요. 아. 그런 상황을 더 계속 끌고 간다고 한다면 네. 사실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무슨 뭐 북한의 콜랍스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김정은으로서는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네. 이 제재가 올해 6월 넘어가고 8월, 9월 넘어가면 정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을 미리 타파하기 위해서는 돌파구가 필요했고 사실 중국 쪽으로 하려면 중국은 계속 비핵화를 하라고 계속 그러니까요. 요구를 했고 네. 만나면 북한 사람들 표현대로 하면 잔소리만 하고 네. 미국은 마주 앉자는 소리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한국 쪽을 통해서 결국은 통남을 해서 통미로 가는 그런 길을 택했는데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면 초과에 빠진 김정은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두 사람은 트럼프와 김정은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치광이 같은 정신병자 같은 심각한 말폭탄을 주고받으면서 원색적으로 비난전을 펼쳤습니다.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살인 악마에 구해드린 트럼프 행정부는 정신병자 같은 트럼프의 미국의 늑다리 미치광이를 Rocket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Little Rocketman, he is a sick puppy. 송 교수님, 사실 이 두 사람은 이제 파격적인 스타일을 갖고 있긴 하지만 또 사실 워낙 입장 차이가 커서 쉽게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사람의 예측할 수 없는 스타일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갑자기 이 회동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불러왔다고 봐야 될까요? 두 사람의 스타일상 왜 극과 극은 통한다 이런 네. 말이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자유분방하고 예측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스타일상의 차이를 얘기하자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쇼맨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리얼리티 쇼로 데뷔를 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작용을 할 것 같은데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 선대의 김정일과는 굉장히 다른 리더십을 보였다. 아버지는 굉장히 은둔, 고리, 목소리조차도 잘 들려주지 않는 그런 거였는데 김정은은 젊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그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지금 핵무력을 완성한 다음에
미국과 정상 국가로 대등하게 협상하겠다 이런 걸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스타일만의 차이가 아니라 현실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내 여론 자체가 지지도가 높지 않고 러시아 스캔들도 지금 발목을 잡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전 대통령들이 풀지 못했던 북핵 문제를 내가 풀겠다. 굉장한 중요성이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북 제재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국은 잔소리만 하고 지금 압박만 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패싱하고 미국과 직접 담판을 지어서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두 사람 다 예측 불허의 좀 파격적인 스타일의 인물이라면 전격적인 만남 결정처럼 이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또는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에 전격적으로 파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그걸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측 불허라고. 네. 근데 한 사람이 예측 불허여도 예상하기 어려운데 이건 예측 불허 곱하기 2예요. 네. 2.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욱더 어려운데 그나마 이제 저희가 그동안의 경험이나 이런 걸 보고 예측을 해보자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모르는 축에 속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 중에서도 북한과의 협상 경험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뭐 조셉 윤이나 빅터 차 이런 사람들도 맞습니다. 지금 다 곁을 떠난 셈 내보냈죠.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협상에 관해서 나는 엄청난 자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협상의 그렇죠. 기술이란 책도 네. 썼고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약간 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이 즉흥적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지금 원래 5월 말 뭐 미국 정상회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4월 달에 만나자 이렇게 그러니까요. 처음에 얘기를 했다는 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걸 보면 지금 미국의 언론에서도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걱정이다 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즉흥성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 네. 그렇다면 자 5월 달에 만나는 게 그냥 만나는 게 아닙니다. 시간 장소 오히려 이런 거는 뭐 쉬울 텐데 의제를 뭐로 할 것이냐 결론을 어떻게 도출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그렇죠. 굉장히 오랜 기간 협상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협상이 중요하잖아요. 이것 네. 때문에 5월 회담이라는 것이 네. 미뤄지거나 네. 아니면 아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 식으로 5월 회담은 기정사실이고 거기서 뭔가 한반도가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 성급하다 이렇게 봅니다.